네, 안녕하세요. ABA 선생님 잔은지입니다. 오늘은 아이들한테 사용하는 강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강화제 분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강화제는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강화제라는 것이 그 아이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것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어떤 걸 구체적으로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 강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BCBA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강화제의 분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176페이지에 보면 강화제의 분류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먼저 강화제는 여러 방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먼저 근원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자면 하나는 무조건적 강화제고 그리고 하나는 조건적인 강화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적 강화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계통 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화제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생존에 필요한 음식이나 아니면 따뜻한 온기, 뭐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신체적인 접촉 이런 것도 무조건적 강화제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뭐 성적인 자극 이런 것들도 무조건적인 강화제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화된 강화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학습을 통해서 중립적이었던 자극들이 점점 선호하는 자극으로 바뀌게 되면서 강화제가 되는 걸 의미해요. 조건화된 강화제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람마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선호가 다 달라서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화된 강화제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통해서 아이에게 강화제가 되는 것이고 무조건적 강화제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존에 필수적인 이런 것들이 강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화된 강화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물건이나 특정한 활동이 아니라 일반화된 조건화된 강화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일반화된 조건화된 강화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가진 게 아니라 차후에 학습을 한 것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일반화되어서 쓸 수 있는 강화제라는 의미인데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바로 이 일반화된 조건화된 강화제가 될 수 있겠죠. 어딜 가서든지 내가 원하는 걸 교환해서 살 수 있으니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칭찬이나 관심 이런 건 사실 어딜 가서나 어디에서나 아니면은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강화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화된 조건화된 강화제에는 돈도 있고 사회적인 관심이나 칭찬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일반화된 조건화된 강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떤 규칙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벌점을 받고 또 아이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좋은 행동,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떤 상점 같은 걸 받잖아요. 이런 점수도 하나의 일반화된 조건화된 강화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점수나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포도알 스티커 붙이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 포도알 스티커 하나하나 붙여서 다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화된 조건화된 강화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점수, 토큰, 뭐 이런 거는 사실 그 방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화된 조건화된 강화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이 특정한 어떤 강화제를 무조건 찾게끔 하는 것보다는 일반화된 조건화된 강화제에 점점 더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이들이 바깥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강화적인 요소가 있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강화제를 처음에는 사용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일반화된 조건화된 강화제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실 안에서 선생님과 같이 토큰을 사용하고 또 그룹 상황에서 토큰이나 점수제 같은 것도 사용을 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집에서는 용돈을 받는 식으로 자기가 용돈을 모아서 원하는 것을 구매하거나 엄마와 바꿀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다 보면 나중에는 꼭 뭐 특별히 그 아이가 좋아하는 뭐 타요 장난감이나 젤리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분명히 어른들의 칭찬이나 관심, 인정, 아니면 내가 쓸 수 있는 용돈, 아니면 학교에서의 어떤 점수제 그런 것들이 바로 강화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원에 따른 강화제 분류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뭐 먹게 되는 음식 강화제 같은 경우에 무조건적인 강화제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사실 정말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맛 때문에 정말 본능적인 단맛이나 짠맛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 때문에 먹는 것인데 제가 직접 진짜 사용하는 강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래밥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고래밥 사용 많이 하고 그리고 조금 부드러운 과자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쿠크다스 또 조금씩 잘라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코 들어간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초코송이나 오레오 이런 거 그리고 정말 초콜릿 작게 잘라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해바라기 씨 같은 그 초코는 굉장히 하나하나 사용하기가 좋아서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젤리류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젤리류는 이렇게 하리보 젤리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죠. 이 통에 담겨 있으면 정말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하게 됩니다. 통에 딱 담아서 이렇게 옆에 놓고 쓸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웰치스 젤리도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웰치스 젤리 잘라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순한 과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너무 자극적인 단맛이나 짠맛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뭐 참쌀이라든지 그 동그랗게 생긴 쌀과자, 뭐 뻥튀기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애들마다 다 자기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과자를 많이 먹어보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맞는 것을 찾습니다. 네, 그리고 근원에 따른 분류 2가지 살펴봤었고 이제 형식적인 특성에 따른 강화제 분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근원에 따른 분류, 뭐 무조건적인 강화제냐, 조건화된 강화제냐 이거랑도 사실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뭐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분류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더 설명을 좀 더 잘 해드리기 위해서 형식적 특성에 따른 강화제 분류 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 강화제와도 겹치는데 음식 강화제가 있어요. 음식 강화제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뭐 고래밥, 초코송이, 오레오, 하리보 젤리나 웰치스 젤리 아니면 쿠크다스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주스나 음료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유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사과 주스, 뽀로로 주스, 딸기 우유, 초코 우유 오렌지 주스 이런 거 조금씩 사용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는 뭐 좋아하지라고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쭉 써내려 가시다 보면은 강화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강화제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런 아이는 사실 자세히 관찰하면 굉장히 드물어요. 뭔가 아이가 좋아하고 찾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두지 마시고 정말 다양하게 많이 찾아보셔야 되고 저도 수업할 때 보면 그 수업 결과는 한 50%, 그 수업 결과의 한 50%는 그 아이의 동기를 유발하고 아이의 강화제를 찾는 게 그 수업 결과를 좌우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업은 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울 수 있게끔 아이의 동기를 유발하고
정확하게 강아지를 제시를 하는 건데 그게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 강아지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감각 강아지라는 분류가 있어요. 정말 촉각적인 자극 자체를 즐기거나 아니면 시각적인 자극 자체를 즐기거나 촉각적인 자극 자체 아니면은 어떤 진동 같은 자극을 좋아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감각 강아지들이 또 찾다 보면 상당히 많은데, 촉각적인 자극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헝겊이나 뭐 특정한 어떤 털이 딱 이렇게 나 있는 그런 섬유들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수업 때 좀 재밌게 쓸 수 있는 이런 버블폼도 좀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쭉 뿌려서 살짝 만지면서 이런 느낌들, 푹신푹신한 느낌들. 근데 이거를 목욕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요즘. 근데 목욕할 때 1시간씩 해버리면 수업할 때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평소엔 조금 결핍되게끔 했다가 숨겨놨다가 아니면 못 쓰게 며칠은 못 쓰게 하다가 이제 수업 때 딱 뭔가 내가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고 싶다 할 때 딱 꺼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이런 자극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촉각적인 자극, 이런 뾰족뾰족하면서도 말랑말랑한 공 같은 거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안에 반짝반짝 불빛이 나기도 하거든요. 불빛 강아지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아이들 얼굴이나 팔이나 다리 같은 곳 살짝 마사지 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뭐 하나의 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감각 강아지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음악 자극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무조건 사운드북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기능별로 소리가 나는 장난감도 있어요. 벨 누르면 띵동하고, 뭔가 새를 누르면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냉장고 열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오리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른 소리가 나는 이런 소리를 즐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난감도 굉장히 소리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유용하고, 또 좋아하는 게 이런 기차 장난감, 또 기차라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켜면 이제 음악이랑 이렇게 불빛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퀴 돌아가는 거 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촉각 자극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클레이 엄청 좋아하겠죠. 그래서 뭐 특별히 뭔가를 만드는 건 아닌데 이렇게 계속 만지작 하고 떼었다 붙였다 하고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 감각 강아지에 이어서 그 다음에 물건 강아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물건 강아지는 작은 장난감이나 뭐 스티커, 학용품, 카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 물건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조건화된 강아지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여드리면, 제가 수업했던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뽀로로 장난감 자동차, 이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만화도 많이 보고 요즘은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장난감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스포츠카라면 뭐든지 다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거 그냥 보기도 하고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만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어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피규어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씩 보고 제가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건 강아지로는 퍼즐, 이거 활동 강아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퍼즐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뒤에도 보고, 막 앞에도 보고, 막 맞추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통에 넣기도 하고, 이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제가 지금 카드는 없는데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 그 헬로 카봇 뭐 카드나 스티커북 같은 거 아니면 타요 스티커북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조금 더 큰 친구들 중에서는 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랑 100명의 위인들 그 카드가 있더라고요. 카드랑 책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활동 강화제로 넘어가면, 그 활동 강화제는 특정한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 아이에겐 강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랑도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보드게임을 하거나 선생님이랑 같이 책을 읽는다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친구랑 놀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장소에 가는 거, 놀이공원에 가는 거나 동물원에 가는 거, 아니면 수족관에 가는 게 그 활동 강화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함께 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뭐 수영장이나 호텔에 가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활동 강화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 장소를 옮겨야 되는 강화제를 사용한다, 아니면 어딜 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면은 강화가 굉장히 지연이 되잖아요. 즉각적으로 바로 제시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아이가 그 강화를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아직까지 강화를 지연하거나 그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이거 지금 하면 뭐 나중에 어디 놀러 갈 수 있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지금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강화제를 정하고, 그 강화가 시작되는 시점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즉각적으로 해줄 수 있는 활동 강화제도 굉장히 많아요. 뭐 집에 그네 걸어놓고 그네 타기 바로 한다든지, 미끄럼틀 한번 타고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트램플린 타게 한다든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놀이들 위주로 하는데, 이렇게 클레이 넣어서 아이스크림 만들기 같은 거 함께 하면서 놀거나, 아니면은 같이 정말로 여기다가 물 넣어 놓고서 같이 낚시놀이 하기도 하고요. 정말 물 넣어주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물을 넣고 낚시놀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드게임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보드게임도 어느 정도는 아이가 룰을 이해하고 이렇게 연속된 규칙들을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드게임 같은 경우도 아이의 언어나 인지적인 수준을 고려해서 제시를 하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한 토끼 운동의 게임이나 징고 게임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징고 게임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나오는 블럭을 여기 자기의 보드판에다가 하나씩 맞추는 빙고 게임이랑 비슷해요. 이거는 사실 언어적으로 크게 뭐 언어적인 능력이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들이 재밌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토끼 운동의 게임인데, 그림이 밖에 정확히 나와 있진 않는데 꺼내보면은 여기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는데 자기 말을 그냥 한 칸 가거나 두 칸 가거나 세 칸 가서 쭉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도 3까지만 숫자 셀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런 게임들 같이 하고, 이외에도 스머프 게임도 있고 러닝 리소스에서 나오는 보드 게임들은 굉장히 쉽고 그림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드 게임 같은 거를 같이 강화적인 활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성격적인 특성상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그 게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처음부터 많은 아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드게임 하나를 알려주고 순서대로 같이 계속 하면서 자기가 끝까지 뭐 성취했을 때 강화를 받는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 보드게임은 내가 잘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고 이렇게 엄마와 아니면 선생님이나 친구들, 가족들이랑 좋은 기억들이 막 쌓이면서 보드게임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이는 뭐 할 줄은 알 것 같은데 정말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시켜서 하는 거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보드게임을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금방 포기해 버리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꾸준히 아이가 여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기회를 먼저 마련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 이 아이가 이 게임 자체에 친숙해지고 이 게임이랑 비슷한 다른 게임은 더 금방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보드게임은 그 안에 규칙이 상당히 많아요. 뭐 카드를 뒤집어야 될 수도 있고 주사위를 굴려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팅 튕겨서 그 화살표를 돌려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오는 숫자만큼 숫자를 세서 그 숫자만큼 또 말을 움직여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동안 또 기다려줘야 되고 이런 룰들이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처음부터 재미를 느끼긴 좀 힘들어요. 굉장히 좀 자기가 강화를 받을 때까지 굉장히 지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친숙해지고 즐거움을 느낄 때까지 시간과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분명한 거는 조금 오랜 시간이지만 엄마랑 계속 같이 해서 룰을 익히면 정말 이 게임을 좋아하게 돼요. 또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자신 있는 거는 막 계속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새로운 게임을 제시를 하면 생각보다 처음 보드게임을 배울 때보다는 시간이 단축돼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게임을 도전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식적 특성에 따른 강화제 분류에서 물건 강화제, 활동 강화제 다음에 사회적인 강화제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건화된 강화제 중에서 이제 사회적 강화제가 있었는데 사회적 관심, 칭찬, 뭐 부모님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포옹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강화제가 되겠죠. 근데 아까 그 물건 강화제나 활동 강화제를 사용할 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교육할 때 많이 쓰는 방식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방 정리 다 하면 뭐 너 게임하게 해줄게 라든지 뭐 이거 다 끝내면 숙제 다 끝내면 친구 만나러 가게 해줄게 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 강화제를 우리는 계속 많이 써왔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 ABA에서는 프리맥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맥 원리가 정말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1959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60년 전에 이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선호하는 강화제에 대한 그 접근 자체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하는 행동까지도 그 빈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미 너무 오래전에 밝혀졌고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써오고 있었던 그 양육이나 교육에서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나중에 얻게 되는 그 기회, 아이가 선호하는 어떤 활동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핍감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없고 항상 나는 친구랑 놀러 나갈 수 있는데 엄마가 숙제 다 하면 친구랑 놀러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내가 뭐 방 정리를 다 해야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엄마가 말을 했는데 사실 난 비디오 게임을 저기 침대 밑에 숨겨놓고 있어. 난 언제든지 사실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방 정리를 하는 빈도가 올라갈까요? 아이는 전혀 해야 될 동기를 못 느끼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시할 강화제에 대한 접근, 강화적인 활동에 대한 접근이
결핍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어야 행동에 대한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강화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강화제는 정말 철저하게 좀 보호가 되어야 된다 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강화제를 찾아보고 강화제를 어떻게 쓸지, 시간을 얼마나 쓸지,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강화제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